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를 요 질문 하나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그 뉴스다이브에는 이제 오마이뉴스의 노조 위원장인 이 과우신 기자가 출연을 해서 오마이뉴스 측에서는 최민희 후보 측에 대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마이TV와 이 최민희 후보 간의 부딪힘, 이 갈등 국면이 연출이 됐었고, 최민희 의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오늘 오전이었나요?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마이뉴스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 그리고 오마이뉴스 쪽에, 오마이TV 쪽의 취재 과정이 부적절했다라는 내용, 이런 글들을 올린 것을 봤는데, 이 장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는 오마이뉴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던데요.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요? 무서워요. 무섭다? 재민이 언니. 이러세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꾸 이런 논란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호남의 표심 또 경기까지 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친청 쪽에 그 정청래 후보 쪽을 지지하는 그분 당원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중립적이거나 그 투표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유리한가요? 예. 제가 언급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좀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는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냥 정치하면 안 돼요? 1등 하고 있잖아요. 궁시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이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계속. 김영환 변호사, 무섭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정치가 투쟁과 통합의 어쩌면 그 모순되는 두 단어를 함께 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언론은 원래 중립과 편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도 편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마이TV와 관련된 어떤 편향성과 관련돼서는 그 편향성대로 그걸 문제를 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예. 거기서 이제 보좌진의 물리력 행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오마이TV가 이러이러하게 편향적인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을 했어야죠.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이 언론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향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열려 있는 비판인 겁니다. 좋습니다. 예. 다만 그 방법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영주 소장도 한 말씀 해주시죠. 최민희 후보의 이 언행들을 좀 이번 전당대회 때 보면 딱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도울 것처럼 하는데 전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내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다시 무시하고. 정리하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의 행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청계나 최민희 의원의 그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친청이든 친명이든 예.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 전당대회의 중요한 목표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에 도움이 될 만한 간판을 뽑는 거, 그게 주요한 포인트죠. 네. 근데 최민희 후보의 행동을 보면 서미애 후보에 대해서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패싱하고 인사도 하지 않은 것들, 밑에서 야유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동료한테 박지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거짓말로서 무마하려고 했던 행위들,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에 대해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진 것들이 언론의 취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치부가 드러났다라는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이 아니라. 민주당답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비판했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건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걸 민주당답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주 그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오마이와 지금 최민희 후보의 사이 관계는요. 제가 저도 전직 언론인 출신 입장에서는 언론인은 취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든 간에 취재를 당하는 공인들은 본인의 자세를 고쳐야 돼요. 본인의 자세가 잘못된 게 찍혔다고 해서 취재한 언론을 어떻게 뭐 강압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를 가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요. 매우 부적절한 분들은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을 주장했던 과방위원 출신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오마이뉴스가 사퇴를 하면 사죄를 해야죠. 사과를 하면서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팀 정청회에서는 자업자득이다. 아니면은 오마이뉴스는 할 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향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갔을 때 우리 민주당의 어떤 큰 이미지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니네들도 똑같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또 선악에 대한 인식입니다. 팀 정청회는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 지지층도 그렇고 뭐 그걸 뒷받침한 유튜브도 그렇지만 본인들 편을 들면 선이고 본인들 편을 안 들면 악이에요 그냥. 그게 피할 구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악이에요. 배신자고 변절자고 갈아치우자고 말하는 게 그들 진정에 놀리면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정상적인 민주 절차에 따라서 그 집권했던 정당이 되겠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최민희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사과하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 좋습니다. 시간 뭐 거의 와 전당대회 얘기를 40분 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 얘기들이 지금 다 페이스북에 올라오잖아요. 저는 SNS 이제 돈가스 사진 올리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데 요즘 페이스북은 정말 들어가기가 겁나는 게 제 친한 사람들이 지금 친청 친명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과연 화해가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진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졌던 동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게 같은 뜻이잖아요. 그게 같은 뜻 내에서 방법론과 관련된 어떤 이견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저 사람들을 정말 저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 없어라고 생각을 당내 선거잖아요. 이 선거가 지금 어떤 선거인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내 선거잖아요.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청래 후보를 싫어하긴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근데 1년을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해보니까 뭐 안 맞으면 뭐 빡자가 자꾸 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다음에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가 뭐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 맞으면 또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집권 초반기라는 거, 집권 후반기가 아니라는 거 등등을 해서 이 지금은 대통령하고 좀 맞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좋다는 거지. 누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김민석 알지도 못하고. 김민석 알아요? 저는 어제 뵀어요. 아네 이 사람은 또. 나는 모르는데. 한번 만나면. 그러니까 뭐 잘 모르잖아. 우리가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김민석 뭐 내가 부합니까?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력도 나 나쁜 것도 알고. 그거 해가 막 그 사람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당 대표 할 때 누가 지지 쪽이 있으시구나. 지지를 떠나서 그래서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그냥 물병 던지는 마음 그것밖에 몰라요. 제가 뭘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저는 지금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첨언을 하면. 그걸 누구 싫어서가 아니고 이걸 좋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지자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담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싸워하다가 어제 그저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들 또 친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증조부가 친일인데 막 저는 이 얘기가 전당대회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영 씨 배우 하영 씨. 야 이건 진짜 막 했는데 이게 전혀 딴 언급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막 뉴스 보실 때 그나마 전당대회 논란을 친일 논란이 좀 덮어주는 것 같아서 뉴스를 한겨레를 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뉴스 보면 잘못 볼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친일인데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친일 논란이 터졌구나 나는. 왜 다들 친일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 시간 관계상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개혁 방안 인적 쇄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당협위원장 교체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하고 싸우는데 관심 없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당권파 아니면 비당권파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보가. 네. 예, 이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쯤 되면은 나에게 운이 돌아왔구나. 이제 연임 도전에 대한 포석을 깔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의 대표 머릿속에는 내년 8월까지 임기 내가 채워야지가 아니에요. 예. 나 연임할 거야. 라는 저는 이 플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당 일각의 어제 기자회견도 네.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당권파 혹은 장동혁 대표 팬클럽 여기서는 반대 서명을 더 많이 받아버렸더라고요. 지금 이런 되게 유치해요. 근데 이게 스타트예요, 스타트. 시작이다. 예, 지금 조강특위 새로 구성한다는 그렇죠. 건 뭐냐면 지역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이나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른바 비주류 친한 쪽에 가까운 사람들 다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만이에요. 친장으로 깔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의원이거나 당직을 맡고 있으면 윤리위원을 작동해서 징계해버리면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조강특위를 없애버리면 되고요. 뭘 맡고 있으면 자리를 빼서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징계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제명 그런 것들을 지금 저는 대놓고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가 뒷받침되냐면 한교안 때랑 달라요. 한교안 대표도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는 당원들이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이 당대표 되고 전후로 극우적인 성향의 아니면 장동혁 대표를 되게 좋아하거나 윤석열 쪽에 가까운 그런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방금 앵커님이 친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친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언하시는 분을 잘 못 봤거든요. 그 얘기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많잖아요. 좀 해볼게요. 이거는 좀 세 분이 할 얘기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조광환이라는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이 인물이 뭐 평소에도 거침없는 발언이나 좀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문화일보에서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장동혁은 보수의 노무현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지금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어따 대고 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은 본인이 다 대단한 무슨 정치인이 되는 것 같은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뭐 이거저거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환경에다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는데 저는 장동혁의 실체는 뭐냐면요. 그냥 90%는 운빨로 지금 버티는 그 정치인이고 10%는 실력보다 오기로 버티는 정치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 나름대로 정치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저기에 당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호재를 누린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심하면 일종의 야당복이다. 야당복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을 포기했다고 봐요.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혼자 원맨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지도부로서 부의 그 어떤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상황으로 국민은 가버렸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 낭비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자리를 탄탄히 해서 집권 2년 차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가는 것이냐 요게 관건이지 국민의힘하고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완전히 어렵죠.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새로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친장 표방하시는 분들과 특히 장동혁 대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극단의 언어, 배제의 언어, 의심의 언어를 정치 용어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은 서정욱 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좀 들으실 거 아닙니까? 다 듣고 있죠. 어때 이게 소위 말해서 중진의 힘이라는 건 어디 간 이게 겁니까? 문제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가장 저는 문제가 있고 좀 책임 있다고 보는 게 영남 쪽 대구 경북에 있는 가만히 있는 중진들
뭐 의원들이죠. 뭐 중진이든 초선이든. 그러니까 이제 언더 찐윤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이 지금 나가는 것도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고요. 있어도 공천만 받으면 그 마찬가지예요. 인사는 아무나 그거 가면 다 돼요. 서영주 우리 형님도 그거 가서 국민의힘이면 당선됩니다. 아, 종로보다는 그쪽이 옷만 그냥 갈아입고 가면 그냥 라라라 해도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인가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 된다 아무나 이 얘기잖아. 되는데 난 아무나 1인이 됐네. 아무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라는 게 자기 공천에 어떤 영향이 없으면 그렇죠. 거기다가 당원들은 구성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친한계 그럼 대한과 미래 같은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목소리 내고 뭔가 바뀌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바뀌고 한동훈 밖에 있어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면 이런 상황에서 그 침묵하는 대다수의 찐윤들 이른바 찐윤들 야 이게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기심이 그 결국 국민의힘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우리 방송도 한번 보십시오. 나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이른바 친장 관련 평론가는 제 눈에는 장해찬하고 서정욱밖에 안 보이거든요. 장해찬 살 촉 빠져가 이쁘게 잘생겼었던데 장해찬 평론가하고 서정욱 변호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둘이만 나와서 됩니까? 아하. 그리고 대부분은 친한계 쪽에 국민의힘이 많아요. 그것도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나와서 뭐 조강만이 이상한 소리 하겠지만 나와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